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서류와 현장이 맞아야 됩니다. 서류와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여러분이 샀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부분을 모조리 다 승계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 정비를 해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5번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소에 전화 와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상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활에서 닥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나중에 철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렇게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또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또 당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에는 위반 건축물을 걸리게 되면은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체납 징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에서 작성한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 총정리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총정리 6번째 시간인데요.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와 체납 징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또 건축물을 매수할 때에 그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절차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의 층별 용도 및 주요 구조,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또 층수 높이, 건축물 대장의 위반 표기 여부가 이 건축물 대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되었을 때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이 발급하시면은 건축물 대장 첫 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위반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장 뒤편을 보시면은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나 건물 등기부 등본이 되겠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가 나와 있고 또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경매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재산권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이렇게 민사상으로 해당 토지에 관련된 저당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건물 등기부 등본, 또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은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은 이제 민원 24시나 이런 자료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무료고요. 또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은 유료로 우리가 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든가 건물 등기라든가 건축물 대장, 우리가 이제 서류라고 그러죠. 정식 서류와 현장에 갔을 때 현장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현장을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해야 된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물 대장이 깨끗한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직 걸리지 않은, 말 그대로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재적 위반 건축물. 아직 위반 건축물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현장에 가시면은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또 옥상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이제 기타 공부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면적, 지목, 대지 경계 등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대장과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그 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서류와 현장이 맞아야 됩니다. 서류와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잠재적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여러분이 샀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부분을 모조리 다 승계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자진 정비, 그러니까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정비가 뭐냐면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자진 정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뭐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자진정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에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정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벌금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버리면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은 부과된 금액을 받고 이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는 아니 내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벌금을 받고 원상복구를 했다면 그 벌금을 취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를 해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전에 자진정비를 해야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자진정비를 하더라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민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정 대상자는 건물주겠죠. 건축주, 그리고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건물주나 그 건축물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대상자는 말 그대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진정비이기 때문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전에 꼭 자진정비를 해야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미 부과돼 버리고 나서 자진정비를 해도 그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규 등 불법 구조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하나여 행정조치, 그러니까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납부 그 행정조치 후에 허가 또는 신고 처리를 통해서 적법화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적법화하는 거하고 양성화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적법화는 뭡니까? 건축법과 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맞도록 이렇게 원상복구하고 허가라든가 신고 처리를 하는 게 적법하고요. 양성화 같은 경우는 불법이 있는 그대로를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부분이 불법이지만 이 뭐 10년마다 뭐 15년마다 이렇게 양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양성화의 어떤 특별법을 마련해서 뭐 서민의 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의 또 애로점을 뭐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양성화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종 이렇게 양성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화는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고 적법화는 이렇게 추인 절차 이 고발이라든가 뭐 원상복구 다 끝나고 나서 허가 또는 신고 처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적법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거죠. 합법화하는 방안이 바로 이 추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 대상자도 이제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가 되는데 뭐 증축이라든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뭐 용적률이 좀 남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추인 절차가 가능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꽉 찼다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살펴보고 또 일조권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추인 절차가 되겠습니다.